여러분은 하트세이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심장정지로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응급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구한 구급대원과 일반 시민에게 주는 인증서. 이것을 하트세이버라고 하는데요. 며칠 전 양천소방서에서 일반인 2명을 포함한 29명의 대원들에게 하트세이버를 수여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천소방서 이혜지 소방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하트세이버, 일반 시민들에게는 생소한 용어일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일컫나요? 네, 하트세이버는요, 2008년도에 도입된 제도이고요. 심정지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귀중한 생명을 구한 구급대원 등에 대하여 생명을 살린 보람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수여하는 인증서입니다. 네. 요즘 심정지 환자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심정지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일반인 심폐소생술 실시율은 2014년 기준 12.1%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심폐소생술 실시율이 낮은 이유는 응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한참 전에 심장정지가 이뤄진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일반인들도 심폐소생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둬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심폐소생술 골든타임 그리고 황금 시간대라고 하죠. 빠른 시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빨라야 되나요? 네, 심정지의 경우에는 4분을 골든타임이라고 불립니다. 4분 이상 대뇌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뇌사가 시작되는데요. 10분 이상 경과하면 이 뇌사 상태에 빠질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우리가 상처가 나면 새살이 나고 아물게 되지만 뇌는 한번 손상을 입으면 비가역적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래서 심폐소생술이 4분 이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추후 심장은 뛰더라도 뇌사 상태가 되는 거죠. 예. 이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이 중요한 최초의 4분을 금쪽같이 중요한 시간 골든타임이라고 부르고요. 예. 이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이 환자의 생사를 판가름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구급차가 사고 현장에 5분 이내로 도착하는 비율은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든 구급차를 불러도 5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시민들이 해야 되는데 저도 민방위 훈련에서 이게 심폐소생술 배우기는 하는데 요령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잘 안 되기도 하고 많은 시민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쓰러진 사람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서 의식을 확인하는데요. 이때 의식이 없으면 바로 119에 신고를 합니다. 이때 신음 등의 반응이 전혀 없으면 신고를 하고 근처에 있는 자동 심장 충격기를 요청합니다. 주변에 큰 소리로 요청해 다른 사람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도움을 받으면 더더욱 좋겠고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119에 신고를 하고 스피커폰을 통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방법을 지도를 받으면서 실시해도 좋겠습니다. 예. 네, 신고 후에는요, 쓰러진 사람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정도 확인해 호흡이 있는지 확인하고 호흡이 없고 비정상적이다 싶으시면 바로 가슴 압박을 시작하면 됩니다. 압박은 가슴 가운데를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5cm 정도의 깊고 빠르게 눌러주면 되는데요. 만약 근처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119에 신고를 하면 스마트폰이니까 요즘은 화상통화로도 이렇게 안내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런 심정지 환자가 쓰러졌을 때 먼저 당황하는 게 내가 혹시라도 잘못 건드려서 이분이 잘못되는 거 아닌가, 혹시라도 법적인 책임을 내가 묻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먼저 이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어떻게 되나요, 이거 법적으로?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 일명 선한 사마리아법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와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한 행위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으니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환자를 살리는 일에는 법적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이 꿈인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양천소방서에서 미래 소방관들에게 꿈을 키워주는 그런 행사를 열었다고요? 네, 자유학계제를 맞아서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을 찾고 미래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예. 양천소방서에서는 이 소방관 직업을 체험하는 미래소방관 체험교실을 진행합니다. 이번 체험교실에서는 소방공무원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소방서 업무에 대한 소개 후 실제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체험, 방화복 착용, 그리고 응급처치 등 다양한 처치 체험으로 진행됐습니다. 여학생들도 몇 명 눈에 띄어서 개인적으로는 반가웠습니다. 예, 직접 참여하셨던 거죠? 네, 저는 그 옆에서 같이 보조하면서 아이들 예. 사진 찍어주는 역할로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그 행사에 참여했던 학생 중에서 아버님이 소방관인 학생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예. 모길중학교에서 재학 중인 한 학생의 아버님이 현직 소방관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도 많이 놀랐는데요. 예. 체험 후 이 학생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날 체험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직업이 소방관이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일을 하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체험을 통해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더욱더 이해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이제 소방관 생활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 방송을 보면서 꿈을 키워가는 청소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소방관을 하면서 좀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사실 119에 신고하는 것을 시민분들이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너무 119를 가볍게 부르는 경우가 없지 않아서 예. 그 점이 제일 힘듭니다. 예를 들면 병원 예약 진료를 하고 구급차로 이송을 해달라든지 단순 문개방 출동을 할 때면 좀 허무한 느낌도 들고 힘이 드는데요. 또한 주치자 폭력적인 분들을 만나면 스트레스도 받고 저희가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때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 네, 또 마지막으로는 가장 힘든 건 죽음과 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매번 겪어야 돼서 그게 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람은 있으시죠? 네, 다른 것보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 일조하는 데 있어서 보람은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 미세먼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압 살수 장치를 도입해서 미세먼지 줄이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능한 거죠? 네, 이제 기존에 저희 펌프차, 탱크차가 있는데요. 탱크차에 물에 높은 압력을 걸어 노즐에 스프레이 형태로 분사시키는 고압 살수 장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폭염 시 뜨겁게 달궈진 도로 등을 식히기 위해 물을 뿌리는 차를 보셨을 텐데요. 그렇죠. 이 물 뿌리는 장치를 저희 탱크차에 설치를 해서 실제 만약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시 순회를 실시하며 도로변 물 뿌리기를 할 예정입니다. 예, 이게 효과가 있나요? 좀 단순히 단편적으로 일회성에 그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근데 실제로 이번에 살수 차량을 통해서 했던 다른 시도의 여절을 봤더니 예. 살수 전후 대비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도로 먼지 재비산 방지로 도로 주변 상가와 주민들에게 호의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압 살수를 통해 미세먼지 외에도 호흡기와 눈을 자극하는 오존도 일정 부분 제거 효과가 있으며 여름철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시의 온도를 떨어뜨려 도시 열섬 효과를 완화하는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우리 주민들 안전도 지키는 양천소방서인데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계획들이 있나요? 네, 시민들에게 저희가 보다 전문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조구급대원 전문화 교육을 진행합니다. 예. 네, 이대목동 응급의학과 한철 교수님과 전문 외상처치술을 심도 있게 배울 예정이고요. 각 119 안전센터와 의용소방대에서는 119 비상지킴이 활동, 전통시장과 공사현장 등에 방문하여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과 각종 교육 훈련을 진행합니다. 해당하는 지역 시민, 상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천소방서 소식 이혜지 소방교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